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오늘 대구시 뉴미디어 담당관실을 4시간 동안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넉 달 전 시민단체가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선거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구시 공식 채널이 홍 시장의 업적 홍보에 쓰였다는 의혹인데요. 대구시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먼저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경찰 10여 명이 오늘 오전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상은 뉴미디어 담당관실입니다. 대구시정뉴스와 대구시 SNS 채널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 관련 금일 09시경부터 대구시청 뉴미디어 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구시 공식 채널을 홍 시장 개인을 홍보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나 소속 공무원이 지자체 사업이나 업적을 홍보하는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4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 담당자 등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요청에 대해서 단 한 번의 누락도 없이 성실히 협조해 왔습니다.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61개 영상을 삭제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반영해 적법하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네,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홍준표 시장은 퀴어 축제 충돌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과 발부 등의 일정만 보더라도 퀴어 축제 충돌과는 무관한 정당한 법 집행임을 알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를 둘러싼 경찰과 대구시 사이 사상 초유의 충돌 이후 갈등이 확산한 양상입니다. 계속해서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대구 도심의 퀴어 축제 현장.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 약 2,000명이 대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위에 연좌 연한을 왜 하시는 거예요? 소통을 막으신 거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이 불법을 옹호했다며 대구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해왔고 이번 압수수색 역시 퀴어 축제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보복 수사를 하느냐,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퀴어 축제로 인한 갈등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비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권력의 집행도 오해받을 짓은 안 해야죠. 경찰은 터무니없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 관련 시내버스 우회 요청을 지난 12일 대구시에서 거부했는데 압수수색 신청은 이보다 앞선 9일입니다. 이후 검찰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있었는데 홍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에 공범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전 퀴어 축제 전에 이미 발부되어서 집행이 지금 진행된 것뿐입니다. 적법한 법 집행인데 홍 시장님께서는 조금 기분이 나쁘셨는지 그걸 보복 수사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퀴어 축제 때 집시법과 도로법 등 법 적용과 해석을 두고 충돌한 대구시와 대구경찰이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으로 또다시 큰 파열음을 내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갑자기 수성구로 편입하겠다 발표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달성군 가창면이 달성군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대구시가 제출한 편입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끝에 부결했습니다. 홍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제동이 걸린 셈이죠. 대구시의 준비 없는 추진으로 주민 갈등만 부추기다 상처만 남게 됐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9일 홍준표 시장이 언론에 뜬금포처럼 발표한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추진.
3개월 천하로 막을 내렸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편입 동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의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이 나와 부결됐습니다. 부결, 본회의에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대구시 행정국장은 관할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의원들은 성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가창 편입이 시급하냐고 따져 물었고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전국 최대 미분양 발생한 이 부동산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규모 지역의 경계 조정을 위한 관련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소규모 지역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법인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 어떻게 보면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래 하는 거 아닌가.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주민 수기 과정, 지자체 사이 협의가 부족하다는 점은 모든 의원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시장의 자치권이 중요하지만은 광역자치단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초자치단체도 중요해요. 대구시는 정책 결정 3개월 만에 시의회로 판단을 넘겨버렸지만 그 사이 주민은 서로 다투고 갈등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7,500여 명의 가창 면민과 26만 달성 군민의 뿔뿔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화합하라고 대구시에 주문했습니다.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려는 홍 시장 시도는 3개월여 만에 끝났지만 공론화와 의견 수렴 없는 독단 행정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주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K리그가 약 2주간의 휴식기를 마치고 이번 주말 돌아옵니다. 빡빡한 일정엔 선수단의 피로도가 높았던 대구FC도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첫 경기부터 K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울산 원정길에 올라야 하는 데다 상대는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어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대 울산도 전력의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석원 기자입니다. 선두 울산의 질주가 거침없었던 지난 5월 어린이날 홈경기에서 대구FC는 이번 시즌 유일한 홈 무득점 경기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뼈아픈 순간이지만 팀에겐 오히려 약이 돼 이어진 7경기에서 4승 2무 1패로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립니다.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수원FC와의 홈경기까지 잡으며 기세를 올렸지만 선수단의 피로도는 매우 높았던 상황. 2주간의 여유는 그래서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치료하고 회복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쉬어야 되고 치료하고 다음 주 주말 울산 경기가 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완전 휴가를 완전 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요. 리그 기준 27번의 울산 원정에서 대구FC의 성적은 8무 19패. 2018년 12월 FA컵 결승 1차전 승리가 유일할 정도로 대구에겐 울산 원정은 힘겹습니다. 게다가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2연승을 달린 울산의 상승세가 거침없어 보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불안 요소도 여럿 있습니다. 박용호와 이규성, 이명재가 소셜미디어의 인종차별 대화 논란으로 한 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은 것.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의도를 가졌던 건 아니지만 인종적 특성으로 사람을 구분하거나 농담의 소재를 삼는 것은 인종차별이라며 해외 리그의 사례를 참고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원정을 다녀온 엄원상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구가 울산 원정 무승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두 팀의 19라운드는 내일 저녁 7시 반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모레부터 전국이 장마철에 돌입합니다. 우선 내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일요일인 25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도 일요일 늦은 밤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일요일 밤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 새벽에는 경북 북부로 장맛비가 확대되겠고요. 27일 이후부터 비구름대의 이동 및 발달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지만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장마에 돌입하는 시기는 중부지방의 경우 평년과 비슷하지만 남부와 제주는 각각 이틀과 엿새 정도 늦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되는데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장마가 예보된 건 관측을 시작하고 50년 동안 7번째입니다. 이례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장마가 시작된 거고요. 이번 장마 기간 지역별로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철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살펴볼까요? 내일 화창한 날씨 속 대구의 아침 기온 19도, 안동 18도, 경주도 18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31도, 안동 30도, 경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종일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보일 것으로 예상돼 야외 활동하실 때는 자외선과 오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시작된 장맛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며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도권과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대구는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6월 19일 기준 전주보다 0.08%가 떨어져 2021년 11월 셋째 주 이후 8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구는 지난 5월 20일 이후 매주 낙폭을 줄여나갔는데 흐름이 반전된 것입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마이너스 0.39%, 서구 마이너스 0.23%, 동구 마이너스 0.19% 순으로 하락폭이 컸는데 입주 물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전셋값도 전주의 마이너스 0.12%보다 하락폭을 키우며 마이너스 0.18%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80건을 넘어섰지만 피해자 지원과 대책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는 북구가 24건, 달서구 21건, 서구 13건, 수성구 8건 등 81건으로 신청 문의와 상담이 계속되는 만큼 피해 사례는 더 늘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부산시와 울산시 등 다른 자치단체보다 피해자 지원과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구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내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나이스 시스템의 개편 작업을 하면서 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의 경우 지필평가 정답지가 다른 학교로 유출됐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평가 기준과 문항 정보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원활하게 이관되지 않아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시험을 앞두고는 시험지를 모두 파쇄하고 다시 출제하는 등 시스템 불안정에 따른 접속 불능과 오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